네, 안녕하세요. 여기 영동에 보통 유명한 게 국악, 포도, 와인 이 세 개 중에서 국악을 담당하고 있는 낭계 국악 제작촌 타악기 공방 4대 전수자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면은 이제 장구도 있고 북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조그만한 장구가 있죠. 오늘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들기 전에 장구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구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만든 것을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 악기의 얘하고 비교하면은 이 장구 통에 속하는 재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료는 오동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오동나무라고 한 나무에 장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가볍게 들고 있죠. 아령 마냥. 자, 이 나무의 첫 번째 특징, 나무가 매우 가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구라고 하는 거는 장구를 치게 되면은 이 소리가 넓게 파장이 전달이 되는 악기인데 이걸 쳤을 때 단순히 이 편에서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 통이 왕 하고 물어져서 이 파장이 넓게 전달이 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구 통에서 보면은 요 가운데 자리를 조롱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롱목이 얘를 쳤을 때 이 파장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얘를 한쪽을 막고 있으면 소리를 치면은 장구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동나무는 이 소리가 잘 넓게 퍼질 수 있게 잘 울어주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무에 변형이 있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습도, 환경에 의해서 얘가 이제 변형이 와요. 근데 이 오동나무는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물을 이렇게 쭉 부었을 때 이 스펀지는 물을 쭉 빨아먹겠죠. 반대로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 물이 쫙 하니 빠지겠죠. 그것처럼 얘는 외부에 있는 이 환경에 있는 요인 것들을 다 빨리 빨아먹고 빨리 뱉어내기 때문에 나무에 변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2개의 가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장구하고 이 편 색깔을 보시면은 색깔이 틀리죠.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뽀얗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노랗기리하고. 자,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얘는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의 얘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바깥쪽 가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소의 그 바깥쪽 가죽의 안쪽에 있는 내피라고 하는 가죽입니다. 그래서 소는 가죽이 외피와 내피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피를 사용한 거고 보통 저희가 장구, 북 이런 가죽 악기로 된 것들은 모두 다 외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 보통 장구를 만든다 하면은 어떤 가죽이 쓰일까요?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막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살아있던 동물의 가죽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자,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동물은 4종의 동물을 사용합니다. 소, 말, 양, 개. 이렇게 총 4종의 동물의 가죽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 보통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나 할아버지 분들은 얘를 장구라고 부르지 않고 장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저 때도 그랬고 지금 학생들은 장구로만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고로도 불렀고 장구로도 불렀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장구로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어원이 개편이 되면서 장구 부르던 거를 장구로만 부르자라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장구로만 교육을 하는데, 자, 장고하고 장구를 한자 표기법을 보면요. 장고는 지팡이 장자에 북고자, 지팡이처럼 긴 북이다라고 해서 장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장구라고 하는 거는 이 통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가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루 장자에 개 구자, 그러니까 노루 가죽과 개 가죽을 쓴 것이 장구다라고 어원으로 속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한자 표기법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소, 말, 양만 사용합니다. 개가죽 같은 경우는 지금 식용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영동을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을 때 저희 동네가 이제 국악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악이 유명한 이유가 첫 번째가 보통 서양의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었죠? 네, 작곡가죠. 근데 이 국악이라고 하는 이 음악에도 3대 악성이 있습니다. 신라의 우룩,
고구려의 왕산하, 그리고 세종대왕님 때 집권하실 때 계셨던 난계 박연, 이렇게 총 3분이 있습니다. 이 3분 중에서 한 분이 이 영동이라는 곳이 고향이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의 얼을 기리고자 1년에 한 번씩 난계 국악축제라고 하는 지역 축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난계 국악기 제작촌, 저희처럼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분의 얼을 이어가고자 이렇게 계속 후세에도 노력을 하면서 악기 제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이죠. 2011년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북, 청구라고 하는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 지금 영동에 실제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오셔갖고 직접 보시면은 거의 건물 3층 높이 정도 되는 북에 이제 높이가 되는 이제 그런 북이 있는데 아마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북입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이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게 전 세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기 때문에 한번 영동에 만약에 기회가 되셔갖고 오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난계 박연 선생님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게, 난계 박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명하고 과거에 위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업적이 있잖아요. 근데 난계 박연 선생님 그럼 뭘 하셔가지고 1년의 지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축제도 하고 그 지역에서 그분의 얼을 기리고자 이렇게 국악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상품화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용하고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옛날에는 이제 피아노로 치면은 이제 개 이름이겠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이 국악에도 그렇게 개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난계 박연 선생님이 계시기 전에는 그 개 이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차를 좀 일과를 설명해 드리면은,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합니다. 쭉 걸어가요. 그러면은 왕이 걸어갈 때 보통 왕이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뒤에 신하가 따라오고 그 옆에 악사들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자, 그 연주를 할 때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맨날 행차를 하니까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음이 높았다가 어느 날은 음이 낮았다가 어느 날은 음이 또 정상이었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때 세종대왕님께서 난계 박연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부른 다음에 그 당시 악사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다를 해요. 왕으로서 우리 지금 이 궁중의 음악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하다를 해요. 자, 근데 그 하다를 함으로써 만든 게 이제 편종과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총 12개죠. 12개의 종과 경이 있는 악기를 만드시는데, 그 악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종, 하나의 경마다 음고가 다 틀립니다. 그 음고를 기틀로 해서 음을 재정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율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작은 관이 있고 가장 큰 관이 있어요. 그게 총 12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가득 따랐어요. 지름은 똑같고. 근데 물을 가득 따르고 걔를 딱 치게 되면은 물량과 이 높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음고가 틀리겠죠. 각자의 형식마다. 그래서 이렇게 난계 박연 선생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음고를 재정립을 하셨고, 재정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악보로 편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문서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분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업적을 이룩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세종대왕님 때 얘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도 이렇게 그분의 얼을 기리고 계속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얼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요 작은 장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장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장구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구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장구가 보면은 편이 이렇게 양쪽이 있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놓고 나서 이 구멍이 안 보여도 저희는 이제 손에 감이 익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신 선생님들은 장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을 이렇게 하나를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이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장구로 친다고 하면은 이 실인데 보통 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얘를 한자 표기법으로 이 줄과 고리를 축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축승을 풀어볼 건데 보면은 여기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앞머리가 껴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서 네, 돌돌돌돌 풀어주면은 긴 끈이 되면서 한 번 더 매듭이 져 있는데 이것까지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 혼자 앞에 덩그러니 묶여있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저희가 통상 1번 고리라고 합니다. 자, 이 1번 고리를 자기 앞에 오는 구멍에 먼저 이렇게 하나를 꽂아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구가 양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위해서 고리 하나를 남겨놓고 그 다음 고리 하나를 낄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줄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할 정도의 여유가 있죠. 자, 지금부터 모든 똑같은 구멍은 1번 고리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고리 하나를 남겨놓고 그 다음 고리 하나를 껴주고 또 똑같이 고리 하나를 남겨놓고 고리 하나를 이렇게 껴주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구멍을 모두 똑같이 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끝에 가면은 맨 처음 시작했던 이 1번 고리와 맨 끝에 가면은 덩그러니 여기 묶여 있고 이렇게 고리가 하나가 남아있는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쪽 면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뒤집을 건데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1번 고리가 자기의 앞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고 나서 선을 깔끔히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기 좋게 1번 고리가 지금 제 앞쪽으로 안 와 있고 선생님들 쪽으로 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자기 앞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핑크핑크한 친구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장구로 친다고 하면은 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얘 이름은 조이개로 보통 저희가 부르고 한자로 표기법은 부전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을 제가 소리로 들려드리면은 자, 지금 장구 소리가 제가 손으로 쳐도 이렇게 납니다. 근데 얘를 제가 몇 개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틀려졌죠?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장구의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 이 부분에 장구란 악기 중에 이 친구의 부분 엄청 높이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서양에 있는 드럼이라던가 타악기 부분은 보통 음고를 조율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조율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트라던가 조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로 악기의 세팅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서양에서 연주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에 대해서 얘를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이개를 낄 건데 자, 보시면은 뾰족하고 넓은 부분이 있고 평평한데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하고 넓은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해서 이 뾰족하고 넓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고리의 머리를 껴준 다음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똑같이 껴줍니다. 제가 뒤집기 전에는 1번 고리는 1번 고리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갔었는데요. 반대로 뒤집어서는 반대인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똑같이 부전을 하나 끼고 그 위에 또 껴주시고 또 똑같이 아까 제가 이 줄을 넉넉하게 아래로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쭉쭉쭉쭉 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줄이 모질라게 되면은 안 닫혀. 그래서 얘는 줄을 반대쪽에서 좀 당겨 와서 똑같이 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들면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끼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 걸로 가면은 아까랑 다르게 혼자 덩그러니 쭉 뻗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반을 접으면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반 접은 상태로 조이개를 껴주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껴주시면은, 자 옆에 있는 장구와 형상은 좀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얘는 줄이 어느 정도 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줄이 장력이 없고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드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국악기는 절대 일절 그런 본드라던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북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손으로, 지금 줄이 보면 이렇게 당겨지죠. 줄을 손으로 조금씩 잡아가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조금씩 잡아가면서 보면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 모양이 잡혔죠. 자 이렇게 해서 당겨주신 다음에, 저기 보면 아까 제가 매듭이 지어 있다 했어요. 이 매듭을 끌어준 다음에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1번 고리 있는 대로 이 고리 머리 사이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장구와 비슷한 모양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 얘를 한번 더 당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쪽에서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당긴 거를 놓으면 그대로 다시 뒤로 가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서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자 똑같이 얘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손을 놓지 않고 이 고리에 머리 있는 데를 똑같이 잡아줍니다. 뒤로 안 넘어가게. 또 똑같이 당긴 다음에 다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고리가 있는 이 축승을 다 똑같이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와서 오게 되면은, 자 이제 아까랑 다르게 장력이 있는 줄로 산생이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얘를 반매듭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조이개를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1번 고리 있는데 맞은편 고리 쪽을 보면은 이 줄이 엄청 길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장구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악기의 손잡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견본으로 갖고 온 이 완성품에는 손잡이가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영동의 이 관광 상품으로 1년에 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로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체험 활동이 끊겼어요. 그래서 많은 유치원생들이라던가 학생들이란가 오면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한 300명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200~300명이 이렇게 똑같이 메고 있는 진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얘는 실제 악기와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똑같이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번 고리에 끼신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줘주는데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끔. 초등학생들한테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목걸이고, 어르신분들이 오면은 핸드백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가져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구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는 그래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악기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방법과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설명을 드려요, 항상.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만든 악기는 얘보다는 많이 작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 악기를 만드는 원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쓰였고요. 단지 차이점은 크기와, 보시면은 얘는 장구의 고리가 총 양쪽에 8개씩 16개가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총 6개씩 1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조이개는 실제 악기는 8개가 들어가고요. 실제 이 조그마한 미니 장구는 6개가 들어갑니다. 단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악기하고는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악기를 하신 다음에
구전을 소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다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막 연주 신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가자 했었을 때 얘를 그대로 놓고 가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음고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건 기능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기능으로 얘를 봤었을 땐 이 장구편과 장구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흐물흐물하면 춤을 추겠죠. 그래서 이 줄의 장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의 상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이라던가 뭐 비가 온 날이라던가 해가 뜨는 날이라던가 그때에 따라서 이 가죽의 상태는 달라요. 이제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비 오면 꿉꿉하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악기를 샤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외부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조율계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모르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연주 신나게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 장구의 보관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율기의 상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얘 상태를 봐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보관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연주단체라던가 아니면 동네에 있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뭐 복지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보통 가면은 악기는 많고 공간은 협소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자, 물론 공간이 없어갖고 보관하려고 하면 이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악기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살아있던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 통풍이 돼야 되는 환경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옆으로 눕혀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파지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보통 장구를 들 때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줄을 잡으세요. 장구를 들 때. 근데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고, 그리고 악기를 좀 소중히 다루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통을 잡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구의 소리는 통의 역할도 중요하고 가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중요하고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얘를 연주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를 5년 쓸 수 있는 거냐, 한 달 쓸 수 있는 거냐, 10년을 쓸 수 있는 거냐가 정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계속 악기 만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옛날에 지금 이제 서양 음악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국악이라고 하는 게 많이 조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 국악이라는 게 나라의 음악이잖아요. 이 나라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서 영동군과 그리고 저희 영동 남객국악체장총과 그다음에 남객국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직접 포도도 드시고 와인도 드시고 청구도 한번 와서 보시고 악기 제작 과정도 한번 와서 보시고 하는 좋은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들어본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